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수시 전형 대비 모의 면접 예상 문제 풀이 서울대학교 모의 면접 화학 예상 문항 2번 풀이를 맡게 된 충북과학고등학교 교사 이상명입니다. 기출문제 분석 및 모의 면접 예상 문항집 325쪽부터 해당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해당 자료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해설하고자 하는 문항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제시문 문항 면접 중 이제 화학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며 연관 과목명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화학 1과 화학 2입니다. 핵심 개념 및 용어로는 몰농도, 중화 반응, 완충 용액, 이온화상수, 평형 이동, pH 등 화학 1과 화학 2에 나오는 농도와 중화, 산염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두루두루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2번의 제시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완충 용액, 즉 혈액 속의 완충 작용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먼저 혈액에 대해서 혈액이 어떻게 완충 용액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혈액은 pH가 7.4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완충 용액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화학이나 생명과학에서 배웠을 것처럼 생체 내에서의 화학 반응들은 다양한 효소가 작용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pH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효소라는 것이 단백질로 되어 있는 촉매이기 때문에 pH 특이성이 있어서 적절한 pH, 기관에 따라 적정한 pH를 유지해서 잘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작용들을 완충 용액이 도와주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혈액 내에서는 탄산과 탄산수소 이온, 인산 이수소 이온과 인산 수소 이온 등이 서로 완충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교재나 설명집에는 아마 탄산 이온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을 텐데 탄산 수소 이온으로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탄산과 탄산수소 이온끼리 그리고 인산 이수소 이온과 인산 수소 이온이 서로 완충 작용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혈액 내에서 탄산과 탄산수소 이온이 어떻게 평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밑에 있는 화학 반응식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반응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탄산 이온은 혈액 내에서 물과 반응해서 탄산수소 이온으로 이렇게 바뀌며 그 결과물로 하이드로늄 이온이 함께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반응식을 다시 살펴보면 CO2, 즉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해서 탄산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폐에서 호흡을 통한 CO2의 유입이나 또는 배출로 인하여 이 반응의 정반응과 역반응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반응과 완충 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문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네 가지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1번부터 4번까지의 세부 문항에 대한 문제 설명과 출제 의도 분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항은 실제 혈액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완충 용액이다. 즉 완충 용액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서도 탄산 이온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탄산과 탄산 수소 이온입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혈액이 탄산과 탄산 수소 이온만으로 구성된 완충 용액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 가지 신진대사에도 불구하고 즉 여러 가지 신진대사를 통해서 산과 염기가 혈액 속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나감에도 불구하고 혈액이 일정한 pH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여러 가지 신진대사를 통해 산과 염기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혈액이 일정한 pH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즉 혈액이 어떻게 완충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라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출제 의도를 보면 탄산과 탄산수소 이온의 이온화 평형을 이용해서 산과 염기가 첨가되었을 때
완충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자, 세부문항 두 번째 문제는 산혈증이라고 하는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살펴보면 혈액의 pH와 관련된 질병 중 산혈증은 폐 이상이 생겨 혈액의 pH가 적정 범위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즉 pH가 적정 범위 이하로 떨어져서 피가 산성을 띈다라는 의미의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통, 피로, 의식장애 등이 나타나게 되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두 가지 평형식을 참고해서 pH가 적정 범위 이하로 떨어지는 이유를 폐의 이상과 관련지어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pH가 떨어지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폐 이상과 관련지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 의도를 보면 혈액의 pH가 낮다는 것을 이용해서 표형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했는지 그래서 역으로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역으로 아까 봤었던 평형 반응식에서 이 반응들이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라는 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자, 세 번째 세부 문항은 1몰롱도 HCl 수용액 1ml를 아래에 설명된 각 비커에 넣었을 때 pH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고요. 각각 두 가지 상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증류수 99ml가 들어있는 비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H2CO3와 NaHCO3, 즉 탄산과 탄산수소 나트륨이 각각 0.01몰씩 녹아있는 용액 99ml가 들어있는 비커에 넣었을 때 어떻게 반응이 진행되는가, 그래서 pH가 어떻게 설정이 되는가를 이제 구하는 문제고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pH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로그 값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로그 2, 3, 11에 대한 정보가 각각 있습니다. 실제 이 문제는 출제 의도를 보면 강산 용액과 완충 용액의 pH를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고 1번에 증류수가만 들어있는 용액은 강산 용액으로 2번에 탄산과 탄산수 나트륨 들어있는 용액은 완충 용액으로 작용해서 pH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자, 네 번째 세부 문항은 완충 용량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보면 완충 용액이라고 하는 것들도 산염기를 넣게 되면 조금씩 pH가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pH 변화를 무한정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정보가 먼저 첫 번째 주어져 있고요. 완충 용액이 이렇게 뚜렷한 pH 변화 없이 조금씩 변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산이나 염기의 양을 완충 용량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완충 용액의 pH에서 pH가 1 이내로 변하는 양을 완충 용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혈액이 인산 이수소 이온과 인산 수소 이온만으로 구성된 완충 용액일 때, 그리고 두 이온이 각각 2.2몰씩 혈액에 녹아 있다고 가정하고, 그때 혈액의 완충 용량은 얼마일지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정보들을 종합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인산 이수소 이온과 인산 수소 이온만으로 구성된 완충 용액의 pH가 1 이내로 변하는 양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를 보면 산의 이온화 상수식을 이용하여 완충 용액의 pH 변화가 1이 되는 몰수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각 문항에 대해서 하나씩 해설해 보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또는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1번 문항은 혈액이 탄산과 탄산수소 이온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완충 용액이라고 했을 때 혈액이 일정한 pH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즉 탄산과 탄산수소 이온이 어떻게 완충작용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이 들어왔을 때, 반대로 두 번째는 염기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것이고요. 먼저 첫 번째로 산, 즉 하이드로늄 이온이 들어오게 되면 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보도록 할 텐데, 위에 있는 두 가지의 화학 반응식 중에서 밑에 있는 화학식을 이번에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탄산과 물이 반응해서 탄산수소 이온과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는 반응인데, 이때 만약에 탄산 이온이 들어오게 이 하이드로늄 이온이 들어오게 되면 밑에 있는 반응식에서 이쪽에 있는 생성물이기 때문에 생성물인 하이드로늄 이온과 탄산수소 이온이 반응해서 반응은 역반응이 더 우세하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표현에는 역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 여기에 있는 화살표도 역반응만 일어나도록 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화학 평형 상태에서 역반응이 더 우세하게 진행돼서 역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가역반응이기 때문에 역반응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표현을 역반응이 더 우세하게 진행된다라는 등의 표현으로 하면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반응이 역반응이 더 우세하게 진행돼서 탄산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위쪽에 있던 반응과도 연관을 시켜볼 텐데, 위쪽 반응에 역반응이 진행되면서 이 표현도 동일합니다. 역반응이 더 우세하게 진행되면서 탄산이 분해되어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방출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즉 결과적으로 산이 들어왔을 때의 최종적인 결과를 보면, 하이드로늄 이온이 들어와서 물에 그대로 하이드로늄 이온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탄산으로 바뀌고, 그때 만들어진 탄산은 다시 CO2의 형태로 공기 중으로 배출하게 되면 H2O+가 직접 물속에 녹아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산이 들어왔을 때 pH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산 용액이 들어왔을 때 그때 완충 작용이고요. 반대로 염기, 즉 수산화 이온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화 이온이 들어오게 되면 용액 속에 하이드로늄 이온이나 탄산과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볼 것인데요. 만약에 하이드로늄 이온과 반응을 해서 물로 바뀌게 된다면 이 생성물이 적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샤틀리에 원리에 의해서 정반응이 더 우세한 평형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탄산과 반응을 하게 된다면 탄산은 줄어들게 되고 탄산수소 이온은 증가하게 돼서 마치 이 평형에서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평형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두 가지 과정을 통해 용액 속에 염기를 통해 들어온 수산화 이온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수산화 이온이 직접적으로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pH는 증가하긴 하지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완충 작용을 하고 있는 혈액에 산이나 염기가 들어왔을 때 pH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산혈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산혈증에 대한 내용이 문제에 잘 써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지고 역으로 추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산혈증은 혈액의 pH가 적정 범위 이하로 떨어진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유는 폐 이상이 생겨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자, 그러면 평형 반응식을 참고해서 pH가 적정 범위 이하로 떨어지는 이유를 폐 이상과 관련지어 설명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폐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산혈증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본다면 CO2랑 관련시켜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pH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이 반응식에서 이 아래쪽 반응식의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진행되어서 H3O+가 더 많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반응물인 탄산이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반응식에서도 자, 탄산이 더 많이 늘어나기 위해서
반응물인 CO2가 더 많아야 되는 것일 거고요. 자, 그럼 이것을 폐 이상과 연관시켜서 설명해 본다고 하면, 자, 어떤 폐 이상에 의해서 CO2가 원활히 배출되지 않는다면 첫 번째 반응식에서 반응물인 CO2가 더 과량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평형은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탄산은 아래에 있는 반응식에서는 정반응을 더 우세하게 만드는 역할을 또다시 해주게 될 것이고요. 그럼 그 결과물로 H3O 플러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하이드로늄 이온은 혈액 속에 녹아 들어가서 pH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위에 제시문에서 본 것처럼 pH가 적정 범위 이하로 떨어져서 여러 가지 두통, 피로, 이식장애 등을 나타내는 산혈증이라고 하는 질병의 증상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위에 있는 제시문에서 폐 이상과 pH가 적정 범위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힌트를 얻어서 문제를 접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1몰롱도 염산 수용액 1ml를 아래 설명된 각각의 비커에 넣었을 때 자, pH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비커의 경우는 증류수만 들어있는 비커로 1몰롱도짜리 염산 수용액을 떨어뜨리게 되면 산용액의 희석의 형태로 pH를 구해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상황은 탄산과 탄산수소 나트륨을 각각 0.01몰씩 녹인 용액 99ml가 들어있는 비커입니다. 즉 완충 용액으로 작용하는 그런 용액이 들어있는 비커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HCl 수용액 1ml를 떨어뜨렸을 때 pH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문제인데, 일단 여러분들 한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은 기본적으로 산용액의 부피와 여기 아래쪽에 있는 각각의 용액의 부피를 더했을 때 용액의 총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단서가 하나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두 개를 섞었을 때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황인 증류수 99ml가 들어있는 비커에 염산 수용액 1ml를 넣어서 총 수용액의 부피가 100ml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pH를 구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pH라고 하는 식은 마이너스 로그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산 용액에서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구해야 하고요. 이온의 농도는 용액의 부피 분의 용질의 몰수로 나타낼 수 있고, 용액의 부피는 99ml 더하기 1ml를 더해서 총 100ml입니다. 즉 0.1L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는 용액의 몰농도 곱하기 부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1몰롱도 곱하기 0.001L를 곱해줌으로써 0.001몰이라는 값을 뽑을 수 있습니다. 즉 0.001몰을 0.1L로 나누어서 0.01몰롱도가 나오도록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염산 같은 경우는 강산이기 때문에 용질의 몰수와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수를 같은 몰수로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pH는 마이너스 로그 0.01이 될 것이고 그 값은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완충용액에 동일한 양의 염산 수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pH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하는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구해야 하는데, 자, 완충용액의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온화 상수식을 사용해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에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만 남도록 식을 정리해주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A-의 농도 분의 HA의 농도 곱하기 KA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밑에 있는 이 반응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HA의 농도, 즉 탄산의 농도와 탄산수소 이온의 농도를 각각 몰수를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액에는 탄산과 탄산수소 나트륨을 각각 0.01몰씩 녹였고 탄산은 그대로 0.01몰,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은 물속에 녹아 나트륨 이온과 탄산수소 이온으로 100% 해리가 되기 때문에 넣어준 0.01몰이라는 탄산수소 나트륨의 몰수가 탄산수소 이온의 몰수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현재 용액 속에 탄산의 이온 0.01몰, 탄산수소 이온의 몰수가 0.01몰 있는 상황이고, 그 상태에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염산 수용액 1ml를 넣었기 때문에 염산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HCl이 총 0.001몰 만큼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까 있었던 요 평형 반응식을 통해서 자,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따져보면 반응 전에 탄산이온 0.01몰, 탄산수소이온 0.01몰, 그 다음에 하이드로늄 이온이 0.001몰 들어왔기 때문에 반응은 역반응으로 진행이 돼서 하이드로늄 이온이 모두 소모될 때까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이드로늄 이온은 0.001몰 사라질 것이고 그와 동일한 값으로 탄산수소 이온도 0.001몰이 제거됩니다. 대신 반응물인 탄산이온이 탄산이 0.001몰 생성될 것이고 반응 후에 결과적으로 탄산은 0.011몰 그리고 탄산수소 이온은 0.009몰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용액의 부피는 총 99ml와 1ml를 더한 0.1L, 즉 100ml가 될 것이고요. 각각을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식을 세워주게 되면 세우고 이 해당하는 반응의 Ka 값인 4 곱하기 10-7승까지 여기 대입해주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식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9분의 11 곱하기 4 곱하기 11-7승. 자, 이 상태로 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에다가 마이너스 5를 취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이 식을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게 되면 그 값이 결과적으로는 위에 있었던 단서에 있던 로그 2와 로그 3, 로그 11의 값을 이용한다면 6.32라는 결과를 뽑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동일한 양의 염산 이온을 한 방울 1ml 떨어뜨려줬을 때 중류수라면 pH가 2까지 떨어지지만 완충 용액의 경우는 pH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완충 용량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보는 문제이고요. 완충 용량에 대한 설명은 위에 적혀져 있습니다. 뚜렷한 pH 변화 없이 완충 용액이 수용할 수 있는 산이나 염기의 양을 완충 용량이라고 한다. 즉, 산이나 염기의 양, 몰수를 구하는 것이고요. 이때 뚜렷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완충 용액의 pH에서부터 pH가 1 이내로 변하는 양을 뜻합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으로는 혈액이 인산 이수소 이온과 인산 수소 이온만으로 구성된 완충 용액이라고 가정하고 자, 두 이온이 각각 2.2몰씩 혈액에 녹아 있다고 가정할 때 완충 용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산 이수소 이온과 인산 수소 이온의 이온화 상수식을 써보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자, 이온화 상수 Ka는 인산 이수소 이온의 농도분의 인산 수소 이온의 농도 곱하기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로 쓸 수 있습니다.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게 되면 마이너스 로그 Ka는 마이너스 로그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빼기 로그 인산 이수소 이온의 농도분의 인산 수소 이온의 농도로 쓸 수 있게 되며 우리가 여기 중간에 있는 마이너스 로그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H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이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즉 pH는 마이너스 로그 Ka 더하기 로그 인산 이수소 이온의 농도 분의 인산 수소 이온의 농도
되고요. 근데 위식을 이용해서 pH가 1 이상 변하는 지점, 즉 이 값이 1 이상 변하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자, 오른쪽에는 식을 이용해야 될 텐데요. 자, 마이너스 로그 KA라는 값은 이온화 상수인 KA에 의해서 변하는 값이고 온도가 동일하다면 KA도 표형 상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변하는 값이 아닙니다. 따라서 KA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 두 번째 항에 있는 로그 인산 이수소 이온의 농도분의 인산 수소 이온의 농도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지점. 즉 인산 이수소 이온의 농도와 인산 수소 이온의 농도가 10분의 1이나 또는 1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는 두 이온의 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로그 인산 이수소 이온의 농도분의 인산 수소 이온의 농도는 0이 되고요. 현재 상태에서 pH가 1 이상 변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값이 10분의 1이나 1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 식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은 인산 이수소 이온의 농도 그리고 인산 수소 이온의 농도의 비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지만 두 개의 이온은 같은 용액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까 앞서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두 개의 같은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의 농도 B는 각각의 농도가 상쇄되기 때문에 각각의 이온의 몰수 비로만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사실은 그래서 따로 부피가 주어지지 않은 형태이고요. 부피는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어차피 두 이온의 농도로만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두 이온은 각각 2.2몰씩 혈액에 녹아 있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두 이온의 농도 합은 몰수 합은 총 4.3몰이고 두 이온의 몰수 비가 10분의 1, 10배가 되기 위해 10분의 1이나 10배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 한 이온의 몰수가 3몰과 0.4몰이 되면 됩니다. 현재 2.2몰씩이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8몰에 산이 들어오게 되면 서로 다른 이온이 상대 이온으로 치환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2.2몰이 각각 들어있는 상태에서 1.8몰의 산이나 염기가 들어오면 각각 4몰과 0.4몰로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화학 반응식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산 이수소 이온과 물이 반응해서 인산 수소 이온과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현재 각각의 이온들이 1.8몰씩 현재 용액 속에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1.8몰과 수정하겠습니다. 1.8몰이 아니라 각각 2.1몰씩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자, 인산 이수소 이온도 2.2몰, 인산 이온도 2.2몰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용액 속에 산 용액을 넣어서 1.8몰만큼의 하이드로늄 이온을 넣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응은 역반응으로 진행돼서 하이드로늄 이온은 모두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인산 수소 이온도 모두 1.8몰이 없어지고 대신 인산 이수소 이온은 1.8몰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각각의 이온의 몰수는 인산 이수소 이온은 4.0몰, 그 다음에 인산수 이온은 0.3몰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두 이온의 농도의 몰수의 비가 10배가 되기 때문에 pH는 1만큼 변하게 됩니다. 즉, 산용액에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수를 1.8몰 이상 넣어주게 되면 이 용액은 완충작용을 못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서울대학교 화학계열 기출 모의고사 면접 문제를 모두 해설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풀어본 것처럼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화학 문제의 경우는 화학 1과 화학 2에 있는 다양한 개념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학 1과 화학 2에 나오는 개념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하는 문제들을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